중국은 미중 전쟁을 피하기 위해 청두 총영사관을 선택했다.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에 따라 중국은 27일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했습니다. 미국의 타격이 큰 홍콩 총영사관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중국이 미중 전쟁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7월 22일 중국 휴스턴 총영사관이 문서를 태우고 있다가 발각돼 화재 경보로 소방차가 달려가면서 폐쇄 명령이 드러났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7월 23일 연설에서 세계 각국과 중국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함께 싸워야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폼페오는 한 발 더 나아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거명하며 시 주석은 파탄난 전체주의 신봉자이며 그의 야망은 중국 공산당의 세계 제패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이 연설을 미국의 미디어는 새로운 철의 장막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 휴스턴의 중국 영사관은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같은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중국은 단호히 싸우겠다고 밝혔으며 중국 정부는 24일 스촨성 청두의 미국 총영사관을 72시간 안에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외교부의 왕원빈은 책임은 모두 미국 측에 있다. 미국은 즉각 잘못을 바로잡고 미중 관계를 정상적 발전으로 돌려놓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베이징에 미국 대사관이 있고 상하이, 광저우, 우한, 청두, 선양 및 홍콩에 총 6곳의 미국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중국의 미국 주재기구는 워싱턴 DC에 있는 중국 대사관 외에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휴스턴 등 5곳의 중국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왜 청두를 선택했을까요? 우선 선양은 중국 동북부에 있으며 북한, 러시아 등과 가깝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관심은 높겠지만 중국에서의 중요도는 낮습니다. 우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이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 총영사관 직원들이 대부분 철수하고 자료도 대량 반출한 상태라 이곳을 봉쇄해도 미국에는 별 영향이 없었을 것입니다. 상하이와 광저우의 미국 영사관을 폐쇄하면 이번에는 중국 스스로에게 경제활동 등에서 불리합니다. 홍콩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것이 미국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데 이곳을 폐쇄하면 그야말로 전쟁으로 치달을 만큼 강렬한 충격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청두밖에 없습니다. 물론 청두를 선택한 이유의 하나로 티베트나 위구르 자치구를 커버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홍콩이나 상하이 혹은 광저우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는 편이 본질이 보일 것입니다. 7월 26일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의 환구15 인터넷판 환구망이 또 도발인가? 미군기가 오늘 동해에 나타났고 중국의 해안과의 거리 76km까지 접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하이시에서 보면 불과 170km 거리에 근접한 셈입니다. 어쨌든 최근 1년의 미국 군함과 항공기에 의한 근거리 정찰 행동에 대해서 중국 국방부의 대변인은 6월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동진아해와 남진아해의 상황은 지역 국가들의 공동 노력으로 대체로 안정되고 있다라고 전한 뒤 미국은 이른바 항행의 자유를 빌미로 치외 법권 국가로서 군함과 항공기를 파견하면서 도발하고 있다라며 미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선택한 것은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현재 군사력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시진핑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일당 지배체제 유지이므로 전쟁은 그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것이 속내인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